공식적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태희주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수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기업가로서의 성공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을 놓쳤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HWG EC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한지열,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둘이나 이용했단 말이냐. 태이주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서웠으며 이는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과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복수이자 HW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었다. 그는 요지인에게 한 그열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캥 일시오클 덫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테이주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사임은 놀라움을 주었지만 회사를 정화하고 진실을 밝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사들과 주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회사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MI연과의 만남을 통해 CEO MI연이 결백하며 오히려 헤이치연을 보호하려 했던 영웅적인 존재였음이 밝혀졌다. 테이주는 미아이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에게 헤이치윤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세 사람은 공동의 목표, 즉 쨍 한지열의 파멸과 8년 전 진실의 완전한 공개를 위해 힘을 합칠 준비를 마쳤다. 테이준의 심장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제야이 훈과 하준의 이름을 딴 쌍둥이의 나무재단 트윈트리 파운데이션고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적 지원, 그리고 부패 고발자들의 보호 및 법적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이 재단은 J.I. 훈의 희생과 헤이 H. 준의 존재가 헛되지 않도록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테이 준의 마지막 헌신이었다. 카임타이 준 사장과 초이 요지인 그리고 CEO 마이 이어는 각자의 위치에서 쨍 한지요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작전에 돌입했다. 테이주는 헤이치웨이 진인 이씨 내부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며 한지열의 재정적 법적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HA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슬픔의 원천이 아닌 TA준이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명분과 원동력이 되었다. 초이 유진은 테이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단의 수석 보안 고문이자 특별 조사관으로 합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만 활동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타이준의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테이준의 복수극을 통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진정한 공익을 위한 싸움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HA준은 여전히 TA준의 비밀 아파트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지만 TA준은 매일 아침 아이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제아이 훈뿐만 아니라 유림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의 존재까지 8년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한기열에게 집중되었고 그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인 복수의 에너지로 변환되었다. TA준은 마이연 그리고 HA준과 함께 서울을 떠나 한적한 교회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이제 기업가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다. HA준은 태어날 때부터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한 가족의 품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그는
J.I. 훈의 이름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MI 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장 한지올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그림자가 테이존 사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캥일 시오케이 최근 들어 급격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테이존 측으로부터 역습을 당했음을 보고하자 한지올은 태어남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티에이준의 전처와 닮은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초조해졌다. 김태이준의 삶은 비극적인 상실과 잔혹한 배신으로 얼룩졌지만 결국 그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와 내면의 도덕성을 통해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쳤다. 그는 공허한 승리 대신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목적의식을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부패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진정한 용기와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깊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겼다. 한 기올은 이 문제를 단순히 캥 일시오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리 헤이 준인의 존재와 미라이 시티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HA 준을 침묵시키고 미라이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영원히 파묻는 것이 그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키미테이 준 사장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다. HWJ인 이 씨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선 행사는 늘 그의 관심사밖에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참석하여 언론의 모습을 비춰야 한다는 비서실장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중년에 그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 복도를 걸었으며 그의 단단한 발걸음 소리는 고급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그의 권위와 현재의 무거운 심경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었다. 한그열은 회사 자금 흐름을 조작하여 타이주온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방식으로 선제 공격을 가했다. 그는 이사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TA존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몰아붙였고 이로 인해 TA존은 순식간에 경영 일선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공격은 TA존의 권력을 흔들고 그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이미 회사의 내부 문제와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사장 장한지열의 교묘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전은 테이존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어떤 거대한 그림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깊은 곳에는 메마른 슬픔과 권태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장님, 장 부사장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개인적인 복수에 집착하여 회사의 중요한 투자권을 소홀히 했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케인 하이리 변호사는 긴급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테이준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졌고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행사장 구석에 마련된 아동복지시설 기부 코너 앞에서 그는 의무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카메라 플래시와 관계자들의 형식적인 웃음소리가 난무했지만 테이준의 귀에는 그 모든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오직 이 지루한 공식 일정이 빨리 끝나고 조용한 집무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때 기부 물품을 정리하던 한 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TA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냉정하게 대처했다. 장임의 목적은 회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진실을 영원히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을 예상했습니다. 이제 케인 변호사는 법무팀을 동원하여
이 모든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 기록을 즉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그 짧고도 익숙한 한마디에 김타준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멈칫했다. 그는 숨쉬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겨우 10살 안팎으로 보이는 왜소하지만 눈이 맑은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은 아마도 시설 관계자를 부르려다 실수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 듯했다. 그와 동시에 초이 요 주인은 미라이3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 기올의 사무실 보안 시스템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대담한 작전을 준비했다. 이 프로젝트는 JI 훈의 사고가 발생했던 8년 전 한 나이스 지올이 경쟁사를 제거하고 막대한 커미션을 챙기기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숨겨진 곳이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실수는 TA 주온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 아이의 얼굴은 8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유일한 아들 JI 훈의 얼굴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마치 시간이 8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소년의 눈매 오뚝한 콧날. 심지어 입가에 미세하게 걸린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모든 것이 JI 훈과 판박이었다. 유오지인은 테이준이 미리 제공한 보안 정보를 활용하여 밤늦게 페이치웨이진 이씨 본사에 잠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최첨단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한지열의 개인 서버실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서버실 내부는 다단계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유제인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그녀가 과거 정보기관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이름이 뭐니 TA 주오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감정의 동요를 담고 있었다. 소녀는 살짝 놀란 듯 그를 올려다보더니 작은 입술을 오므리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리 HA 준이라고 해요.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녀는 한지올이 숨긴 핵심 파일, 즉 미라이 시티 프로젝트의 안전보고서 원본과 한지올이 캥 일스요키를 통해 경쟁사 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던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헨유림의 협박편지 사본을 발견했다. 유림은 사고 직전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과 한지열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한지열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리 하준. 이름은 달랐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이어서 타준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아들의 얼굴을 지우지 못해 매일 밤 고통 속에 잠들곤 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흘렸던 눈물보다 더 뜨거운 것을 심장 속에서 느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순간 유조이는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을 감지했다. 누군가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는 곧 한 지열이 그녀의 잠입을 눈치챘음을 의미했다. 유자인은 침착하게 모든 흔적을 지우고 미리 확보해둔 비상 탈출로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건물을 나서는 순간 회사 보안팀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단 몇 초 차이로 위기를 모면했다. 시설 관계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테이주는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HA 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경영 문제와 회사의 권력 다툼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8년 전 제이
훈의 죽음에 얽힌 의문점들만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TA 주우는 결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테이주는 결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작전으로 인해 장한 지올은 타이존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분노와 초조함에 사로잡힌 한나스 키올은 캉일세오키에게 최후의 지시를 내렸다. 리 헤이준을 처리해라. 그리고 그 아이를 숨긴 여자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라. 김태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그의 약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사고 당시 제이아이훈은 그의 전처인 스요미 여인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 에마이어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고 사고 직후 그녀는 테이주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모든 연락을 끊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테이주는 그녀가 아들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HA준이라는 아이의 존재는 그 모든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왜 그녀는 사라졌으며 이 아이는 왜 그의 아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캥 일스오큐는 한지올의 지시를 받고 즉시 테이주운의 비밀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무모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시오크는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 잠입을 시도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하하준을 납치하거나 제거하여 타하준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관계자에게 헤이지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지친 기업가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찾아내기로 결심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테이조은은 직감했다. 이 아이는 8년 전 그날의 진실을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이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닌 어떤 거대한 운명 혹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복선일 수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유지인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가옥으로 향하던 중 일시오키의 수상한 이동 경로를 감지하고 즉시 테이준에게 경고했다. 티에이존은 이미 아일 테스오키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아파트 주변에 자신의 개인 경호팀을 배치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티에이준은 헤이준의 안전을 위해 직접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행사가 끝난 후 테이주는 곧바로 집무실로 돌아와 전 비서실장이자 현재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캥 하이주 아이라이를 불렀다. HHYCYN은 TA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언제나 침착하고 논리적이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사장의 앞에 섰지만 TA준의 비정상적인 긴장감과 차가운 눈빛을 감지하고 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아파트 내부에서 아이엘스요크는 타이준의 경호팀과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다. 아이엘스요크는 잔혹하고 무자비했으며 경호원들을 차례로 무력화시켰다. HHU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거친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숨죽이고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밖의 상황을 주시했다. 캥 변호사,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한 아이를 찾아야겠소. 오늘 자선 행사에서 만난 아이인데. 테이주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심호흡을 하고는 아들의 이름을 힘겹게 입에 담았다. 그 아이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제이아이 훈과 똑같이 생겼어. 이름은 리 하준. 타이준은 이어 하준이 머무르고 있는 시설의 이름과 하준의 사진을
하이지AIY에게 건넸다. 바로 그때 TA 준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목격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ILLCOK은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K준이 숨어있는 방을 향해 달려가려던 참이었다. K준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전투적인 본능을 되찾았다. HY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고 미세하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테이존이 느끼는 충격과 고통을 이해했지만 기업가로서의 이성을 잃지 않도록 그를 진정시켜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만을 던졌다. 사장님, 혹시 HA 준이라는 아이가 사모님의, 즉 미희연 씨의 아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멈춰라. 캥 일시오케 테이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일시옥은 뒤돌아보며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사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시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영원히 불가능해. MI-연은 제2의 이연을 낳은 후로는 임신하지 못했어. 우리가 이혼할 무렵에는 이미 수년이 지난 후였고 테이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MI-연이 그에게 숨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마이온이 떠난 이유를 이제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단순히 슬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일시오크는 TA 주온에게 달려들었지만 TA 주온은 비록 나이는 들었으나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통해 다져진 단련된 몸놀림과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닌 8년 묵은 원한과 복수가 뒤섞인 격렬한 대결이었다. 테이주는 일시오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그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타이조는 하이 SIAHA 준의 친부모와 출생 배경, 그리고 MI연과의 연관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8년 전 JI 혼의 교통사고 기록과 당시의 경찰 수사 보고서, 그리고 보험 기록까지 모두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고, 이는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결국 TA 주는 일시오케를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부상을 입었다. HA 주는 문 밖으로 뛰쳐나와 피투성이가 된 테이 준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테이 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다. 이제 정말 안전해. HY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HA조의 체이지의 내부 권력 다툼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음을 직감했다. 특히 JI 훈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의 부사장인 제잉한 그요리 태평양 건너편 지사에서 본사로 돌아와 핵심 요직을 꿰찬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충돌을 통해 타이준은 HA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고 캉 아일레스요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장한 지열의 비리와 음모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다. TA 주원은 경원으로 이송되는 와중에도 요존에게 연락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최종적인 반격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TA존의 심장 박동은 마치 강철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복잡한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8년 동안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화로운 가면을 쓰고 살아왔지만 HHA 준의 등장으로 그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회사의 수장으로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김태희준 사장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오르는 강렬한 불꽃을 품고 있었다. 캥 일스요케과의 대결에서 입은 부상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쟁 한겨울의 무자비함과 그가 8년 전 저지른 죄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 이제는 전면적인 역습을 통해 한기올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야 할 때였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이아이 훈의 죽음을 조작했고 이 어린 HH준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라면 그 배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태희준은 자신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이용하여 이 위험하고 은밀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초이 유지인은 태희준이 입원한 병실을 임시 지휘 본부로 삼고 자신이 카아진 EC 서버에서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은 HNEC 프로메시올의 광범위한 부정부패와 살인 공모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미라이3 프로젝트 안전 보고서의 조작 기록, 해외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한유림을 협박하고 최종적으로 침묵시키기 위해 캥 아이르시오킥을 동원한 정황이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캥 HA 준에게 HA 준이 머무는 시설 관계자에게 얻은 리 HA 준의 기본적인 배경 정보와 함께 그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전문가 초이 요진의 프로필을 건넸다. HYA는 이 문제가 법률적 문제보다는 정보 수집과 은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설 조사원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했다. 사장님이 자료들만으로도 쟁 한기올은 회장직은커녕 감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지인은 타이존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녀는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론과 회사 내부의 지지까지 고려한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었다. 초이 유저인은 전직 국가정보요원으로 활동했으며 특유의 대담함과 뛰어난 상황 분석 능력, 그리고 어떤 어려운 임무라도 반드시 완수하는 집요함으로 업계에서 전설적인 명성을 쌓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조직 내에서 발생했던 불의에 반발하여 조직을 나왔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주로 복잡하고 민감한 기업 기밀 조사나 실종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헨 지아이올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일부 충성스러운 이사들과 외부 투자자들을 포섭했으며 이들은 모두 미라이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 TA준의 반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지올은 곧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TA준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다. 사장님 초이 요제인 씨는 사설 조사원입니다. 일반적인 탐정과는 달리 그녀는 현장 정보 수집,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물리적인 추적과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HHYA는 요조 앤의 프로필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그녀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보수가 매우 높고 독단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민감하고 은밀한 임무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이 나를 해임하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심장부를 공격해야 합니다. 테이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요 제인이 그를 제지했다. 사장님은 지금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격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쟁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테이주는 요진의 프로필 사진을 잠시 응시했다. 사진 속 여성은 차분하지만 강인한 인상을 풍겼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이 임무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만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케인 변호사 당장 그녀와 접촉하십시오. 나는 오직 결과를 원하며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진의 전략은 한기열이 숨기고 싶어 했던 한준의 존재와 8년 전 사고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한지 요원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유출할 준비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대중 앞에서 한지 이윤을 등장시켜 감성적인 충격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날 오후 타이조는 헤이즈온이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8년 전의 비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지금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업과 연관된 더러운 권력 게임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최근 부사장 제잉 한지어울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들을 조작하려 했던 시도들이 문득 떠올랐다. 이때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테이준의 전처 시오마이 이언이 병원을 찾아온 것이다. MI 스로이어는 HA준의 보호자로서 타이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TA준에게 헤이준이 자신의 생모 한유림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MI어는 HA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 자신 역시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기열은 겉으로는 충실한 부하처럼 보였지만 테이주는 그가 가진 지나친 야심과 무자비함을 오랫동안 경계해왔다. 만약 JI 혼의 사고가 한지열의 계략이었다면 그 목적은 단순한 회장 자리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거대한 이권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테이주는 이제 리 헤이준을 찾는 임무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H웨이준을 이 씨의 미래와 관련된 거대한 정의의 싸움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했다. 테이준 씨, 저도 이제 숨지 않을 겁니다. 유림이 제게 헤이준을 맡기면서 남긴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어쩌면 그 자료가 쨍 한기열이 JI 훈을 해친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MI어는 8년 전 유림이 자신에게 건넨 암호화된 USB를 타이존에게 내밀었다. 초의 요 지인은 캥 HILY 변호사로부터 의뢰 내용을 들은 직후 이 사건이 단순한 닮은 꼴 소년 찾기 이상의 복잡하고 위험한 사안임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H웨이 조이즈의 사장 킴 테이주온이라는 거물이 8년 전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찾으면서 경찰 기록 재검토와 함께 자신의 전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업 내부의 암투와 과거에 은폐된 진실이 얽혀 있음을 의미했다. 유호진은 즉시 USB를 분석했고 그 안에서 미라이3 프로젝트의 비리뿐만 아니라 한 기열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증거와 HH웨이진 이 씨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 자료는 한지열의 모든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유림은 사고 직전이 USB를 이용하여 한그라못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남산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HIY리를 만나 테이준 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리 H.A. 주니의 사진과 기본적인 배경 자료를 넘겨받았다. 유제이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은 그녀가 수많은 은밀한 자료에서 보았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아이들의 그것과 흡사했다. 그녀는 의뢰를 수락하는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착수금을 요구했고 헤이로 아이라이는 주저없이 이를 승인했다. 한지올은 타이존의 헤이만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둘러 기자회견을 겸한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테이존의 위기 상황을 공표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려는 의도였다. 요제는 이것이야말로 한구 이올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를 대중 앞에서 파멸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초이 씨, 사장님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쟁앤시올 부사장에게는 그림자조차 밟히면 안 됩니다. HAY는 단호하게 강조했다. 그녀의 눈빛은 테이존 사장만큼이나 날카롭고 신뢰를 요구하는 듯했다. 유오제이는 미 이원에게 이 프로젝트 발표회에 HA지운과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HA준이 타이준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장 한기올이 당신의 친구 유림과 J.I.훈을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HA지운의 얼굴은 그를 파괴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요우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유지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숨겨진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장님이 원치 않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이 임무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정확히 예고하고 있었다. MI-테스 유오는 주저했지만 유리문의 복수와 헤이준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테이준에게 약속했다. 제야이 훈에게 그리고 유림에게 그리고 하준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상처를 공유하며 공통의 적을 향한 강력한 동맹을 형성했다. 조사는 헤이치이준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그의 공식적인 보호자인 세이오마이 이연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식 서류상으로 HHU는 2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했으며 그의 법적 후견인은 멀리 지방에 거주하는 친척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요 지인이 시설 관계자들을 신문하고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자마자 그녀는 이 모든 서류들이 조작되었거나 심각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쨍 한기올은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타이준의 병원 입원 소식과 함께 캥 일스요키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군 마이너스 기올은 극도의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테이존의 측근 중 한 명을 거액의 뇌물로 매수하여 테이존이 이전에 숨겨왔던 사적인 재산은닉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도록 지시했다. HH윤의 출생 기록은 모호했고 후견인이라고 주장하는 친척은 실제로는 그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시설 직원들 중 일부는 헤이에이치윤이 시설에 오기 직전까지 한 젊은 여성이 그를 돌보았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은 주기적으로 시설에 방문하여 헤이치윤에게 고가의 학용품과 옷을 사주곤 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녀의 신분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유지인은 이 여성이 하이준의 진짜 어머니이거나 아니면 태희준의 전처 COMI 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태준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결국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의 도덕성에 금이 가게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한기올은 분노에 차서 외쳤다. 그의 광기는 이제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유지인은 곧바로 8년 전 JI혼의 교통사고 기록 파일을 재검토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당시 사고 현장의 사진과 부검 보고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사고 차량의 타이어 마모 패턴과 충돌 각도에 대한 경찰의 분석은 너무나도 피상적이었고 보험사 보상 기록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태희준의 사적 재산 은닉 스캔들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H웨이 조인이 C의 주가는 폭락했다. 대중들은 그가 정의를 외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태희준은 스스로가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지호를 덫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희생임을 알았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타이준의 전처 마이이윤의 진술 녹취록에는 미세하지만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었다. 마이이윤은 사고 직후 충격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그녀의 진술이 핵심적인 순간을 피해가는 듯한 느낌을 요저이는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MI 그 의원이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태이주는 곧바로 요진과 함께 최종 작전 회의를 가졌다. 그들의 계획은 한지열의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검찰이 현장에서 한지열을 체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태이주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불을 걸고 이 마지막 싸움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향해 있었다. 조사가 심화될 무렵 유오지인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직 특수요원답게 자신을 감시하는 그림자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치밀한 추적 끝에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케잉 아이엘시오키라는 남자임을 확인했다. 아이엘시오키은 전직 용병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현재는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의 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쟁 한기올은 자신이 영원히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태이준의 단호한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복수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렸다. 유재인은 일시오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그가 현재 H웨이즈인은 이씨 부사장 쟁 한기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ILC오키 한지올의 개인 경호원 역할 외에도 그를 위해 수많은 불법적인 일을 처리해왔다는 기록이 그녀의 정보망에 포착된 것이다. 이로써 타이준의 의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기업 범죄와 살인 은폐의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쟁 한지올 부사장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는 H웨이진이 C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벤트였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킴 타이준 사장의 해임안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새로운 회장으로서 회사를 장악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려 했다. 회의장 홀은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H웨이지 E씨의 이사들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감 넘치는 한기올에게 쏠려 있었다.
HA준이 머무는 시설 주변에 은밀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하던 어느 늦은 밤, 요 주인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케잉 일시오키 어둠 속에서 시설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그는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긴장된 눈빛으로 시설의 창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는 ILCOK 유 조인을 감시하는 동시에 HH윤에게도 접근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기올은 태연하게 연단에 서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의 연설은 유려했고 그는 TA준의 최근 스캔들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자신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구원자임을 주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무대가 이미 초이 요 지인과 김태희준이 설치한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요 지인은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ILCOK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의 뒤를 덮쳤다. 요 지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공격은 상대방의 급소를 겨냥했다. IL-요크는 전직 용병답게 즉시 몸을 돌려 반격했지만 요조인의 기술은 그보다 훨씬 세련되고 전문적이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진 두 그림자의 싸움은 짧지만 격렬했다. 김 타이준 사장은 한권열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예고 없이 회의장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짙은 색 수트를 입고 단호한 표정으로 섰다. 그의 등장은 회의장 전체에 미세한 동요를 일으켰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지올은 예상치 못한 TA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냉소를 되찾고 그를 비웃었다. 누가 너를 보냈지? 너는 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요제이는 일시오키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ILCOK은 고통의 찬신음을 내뱉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대답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TA준의 사람이 아닌 쟁한 지올의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사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오셨군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HWG의 성공적인 미래를 지켜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시죠. 한지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요 지인은 그의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통신 장치를 찾아냈고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경고만을 남긴 채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다시는 그 아이 주변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번에는 팔로 끝나지 않을 테니 이 짧은 대결은 그녀의 직감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쟁한지올은 8년 전 사건의 진실과 이 카만전이라는 아이의 존재 모두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미련이 아니네, 한지어우. 테이조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응수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나는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러 왔네. 8년 전의 진실을 대중 앞에서 밝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다음 날 아침 유자이는 테이준 사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녀는 일세오케과의 충돌 사실과 쟁옌 한지올 부사장의 연관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를 듣는 TA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장한 기올이 단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야심이 살인과 은폐를 포함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TA준의 발언은 회의장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기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지올은 표정을 굳혔다. 사장님,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사회와 투자자들 앞에서 망언을 할 생각은 마십시오. 부사장 제잉이
그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내 아들 제이아이훈의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테이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떨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8년간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었을 뿐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했다. 바로 그때 초이 유우진이 미리 준비된 발표 화면을 장악했다. 화려했던 프로젝트 발표 자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화면에는 케인 아이레스요키의 체포 장면과 그가 쟁 한지열과 주고받았던 암호화된 메시지 기록이 나타났다. 유우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8년 전 제이아이 훈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한지열이 미라이 시티 프로젝트의 비리를 은폐하고 태희준 사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한 살인 공모였음을 증거와 함께 설명했다. 유우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증거는 계속해서 한지열 부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 헤이체이 준이 어떤 식으로든 8년 전 사건의 진실을 품고 있는 열쇠입니다. 제가 보기에 헤이체이 준은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자 관계 혹은 의도적인 대역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녀는 테이주운에게 헤이추운을 시설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료는 쟁 헨지올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이권을 위해 H웨이진 이 씨의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이 사실을 알았던 헨유 림 씨를 제거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제이아이 훈 군이 희생되었습니다. 유지인의 폭로는 마치 차가운 강철처럼 한지효를 겨냥했다. 테이존은 유존의 말을 듣고 즉시 비서실을 통해 헤이존의 후견인과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후견인이라고 기록된 인물은 이미 수년 전에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하준을 시설에서 데려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다. 이는 HA 지운의 배경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졌음을 의미했다. 한기열은 자신의 비밀이 공개되자 격렬하게 분노했다. 이 모든 것이 조작입니다. 김태희 준의 악의적인 음모입니다. 저 여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보안팀을 불러 유자인을 연단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유자인의 팀은 이미 모든 회의장 보안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다. 결국 TA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TA준을 시설에서 임시 보호 조치로 데려오는 강수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결정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았지만 HH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이제 단순한 닮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TA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 홀의 다른 쪽 문이 열리며 세오 마이언이 리 하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들어섰다. 하준이의 등장은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제이아이 훈과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이었다. 이 모습을 본 테이존의 심장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지인은 HH윤인을 데려오기 위해 시설로 향하는 길에 8년 전 제이아이윤인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HH의 프로젝트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메라이3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었으며 제이아이 훈의 사고 직후 쟁한 지올 부사장이 해당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발령받았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지금의 위치까지 올랐던 것이다. 이는 제이아이 훈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닌 수천억 원대의 이권이 걸린 기업 내 암투의 희생양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H.A. 준이 얼굴은 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T.A. 준이 진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화선이었다. 유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 길고 복잡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뒤에는 태산처럼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테이준 사장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다. 초이 요지는 HWG 이 씨가 소유한 최고급 보안 아파트로 리 하준을 임시 보호, 좋지 않은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케인 일스여케과의 짧은 충돌 이후 그녀는 쟁 헨리스열 부사장이 언제든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모든 이동 경로와 케이지언이 머무를 공간의 보안을 철저하게 점검했다. 타이준 사장은 이 모든 조치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헤이준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쟁 한지열은 H.A. 준이 타이준 사장님의 또 다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의 존재까지 이용하여 타이준 사장님을 평생 고통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마이준의 눈물은 그녀의 결백과 고통을 증명했다. 새로운 환경에 온 헤이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도 두려움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주변을 관찰할 뿐이었다. 테이존은 헤이존의 이 조숙하고 단단한 태도에서 8년 전에 제이 아이훈과 똑같은 강인함을 보았고 이는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H.A. 차마이 참준에게 최대한 편안함을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자신과 아이 사이에 놓인 거대한 비밀의 장벽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H.A. 준에게 집중되었다.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잃었던 한기올은 H.A. 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네가 감히 그 더러운 피가 어떻게 네가 살아있을 수 있지. 그 아이는 죽었어야 했는데. 요쥐는 H.A. 준윤의 주변을 맴돌았던 미스터리한 여성, 즉 그의 공식적인 보호자 행세를 했던 SEO 마이언을 추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녀는 일시오케이 하준을 노린다는 사실을 에마이언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꼈지만 동시에 에마이언이 타이준의 전처이자 8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점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요지인은 마이언의 숨겨진 거처를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디지털 흔적과 금융 기록을 파헤쳤다. 한 지열의 이 격앙된 외침은 그가 제이아이 훈의 죽음과 유림의 실종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테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한주울, 당신의 탐욕과 질투가 두 아이의 삶과 한 여인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결국 유재인은 마이언이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그녀의 생활 방식은 극도로 검소하고 경계심이 강했으며 마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요 지인은 미행이나 강압적인 접근이 아닌 MIC연의 경계심을 허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MI온이 HA 준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분노에 사로잡힌 한 기올은 연단 위로 뛰어내려 타이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검찰은 유오제인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와 한지올의 자백과 다름없는 현장 발언을 토대로 그를 현장에서 살인 공모 및 기업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며칠 후 요지는 마이언의 집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했다.
마이어는 처음에는 요제인의 존재에 극도의 경계를 드러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대화를 거부하려 했다. 하지만 요조인이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H해준의 이름과 캥 일스요키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미스연의 단단했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지올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발버둥 쳤다. 그때 조용히 티에이준의 곁에 서 있던 리 헤이준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HHU는 지금 안전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노리고 있어요. 요 지인은 MI치윤의 동요를 관찰하며 핵심을 찔렀다. 8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HA준이 왜 JI 훈과 똑같이 생겼는지, 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도 그리고 그 아이도 영원히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형은 하늘에서 아빠를 지켜줄 거예요. MI 마이스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이 결국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유제의 이인을 집안으로 들이며 8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고통스러운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TA 준 사장과 유 주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복잡했다. 이 말은 8년 전 JI 훈이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종종 했던 말과 똑같았다. HHU는 이 말을 미 이온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울려 퍼진 그 말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제2 훈의 영혼이 TA 준을 통해 TA 준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메시지 같았고 한 GA 준에게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신의 심판처럼 들렸다. MIO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하주는 사실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HH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유림의 아들이었다. 유림은 8년 전 JI 혼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미아이 혼에게 헤이 제이준을 맡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MI-여는 유림이 제이 혼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지만 유림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에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한지열은 헤이지온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제이 아이훈의 그림자를 다시 보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모든 저항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대중 앞에서 파멸의 순간을 맞이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유림이 마이윤에게 하준을 맡기면서 남긴 유일한 단서가 바로 제이훈의 오래된 사진이었다는 것이다. YU 마인 스림은 마이마이노 스림은 감다이 스리마인 스리마인 UI 마인 스리마인 연에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를 킴다이노 스리마인 연에게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MI 이어는 HA 준이 JI 훈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림과의 약속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킴 다이주어는 무너지는 한 기호를 외면한 채 하이준을 끌어안았다. 그는 JI 훈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고 그의 또 다른 아들을 되찾았다. 공허한 승리였지만 이는 8년 동안 짓눌러왔던 그의 삶에 비로소 안식을 가져다주는 순간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H-웨이지는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마이연의 이야기를 들은 요저이는 즉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하저이는 자이훈의 쌍둥이가 아닐 수도 있었다. 오히려 그는 제이아이훈의 이복 형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HA 준의 어머니 유림은 아마도
TA준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일 것이다. 하지만 왜 유림은 미연에게 HA준을 맡겼고 왜 JI훈의 사고 직전에 사라졌으며 왜 하필이면 HHA준이 JI훈과 그토록 닮았을까? 쟁 한기월 부사장의 체포 소식은 치웨이 지회진 이 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때 촉망받던 기업의 2인자가 살인 공모와 대규모 기업 비리 혐의로 체포되는 모습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킴 타이준 사장은 비록 자신의 명예와 회사의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실추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8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요 지인은 마이이온의 진술을 토대로 한 유림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유만 루스림은 과거 HWJ니 씨의 협력업체 직원이었으며 8년 전 JI훈의 사고와 관련된 미라이시티 프로젝트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사고 발생 직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기밀 정보를 입수했고 이 정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테이조는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가 캉 일시오케과의 대결로 악화되었던 부상을 치료해야 했다. 그의 곁에는 시오마이언과 리 헤이준이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HHU는 이전처럼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와의 재회와 진실 공개를 통해 얻은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테이주는 미연연과 마주 앉아 8년 전의 오해와 고통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와 동시에 TA준 사장은 장한 기올 부사장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한여는 이사회에서 테이준의 최근 행보, 특히 개인적인 사안에 회사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TA준이 사임하고 자신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내 여론을 불리하게 몰고 갔다. MI연 씨,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이훈의 사고, 그리고 HH윤의 비밀까지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테이주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마이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테이준 씨, 당신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이제야 제이아이훈과 유림에게 속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테이주는 분노했지만 한지열을 공개적으로 상대할 증거가 아직 부족했기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유저인에게 한유림이 입수했던 미라이3 프로젝트 기밀 정보를 찾는데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정보가 제이아이훈의 죽음과 한지열의 부상이라는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HA준이 테이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테이준은 HA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HA준은 MI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HA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에이스이오는 HA준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동시에 TA준의 정신적인 지지자이자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요오지는 한지올의 동선과 연락 기록을 분석하던 중 그가 정기적으로 한 병원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병원은 마이언의 진술에서 HH준의 출생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었던 곳과 동일했다. UHAG는 이 병원의 디지털 기록에 접근하여 한지열이 HA지훈의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HA지훈의 어머니 유림의 사망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초이요지는 한 기올의 체포 이후에도 자신의 임무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열과 연루되었던 모든 공범들, 특히
이사회 내의 부패한 이사들과 해외 비자금 운용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색출하여 검찰에 넘겼다. 그녀의 철저한 조사 덕분에 H. 웨이진 이씨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정부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었다. 그 증거는 명확했다. 헤이지윤은 테이주음과 헨 유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으며 이는 곧 헤이지윤이 제이지윤의 이복 형제, 즉 킴 테이준의 또 다른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쟁 한지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제이온의 사고를 조작하여 테이주온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린 후 케이주온의 존재까지 철저히 숨겨 테이주온의 경영권과 재산을 완전히 탈취하려 했던 것이다. 한기올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야심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법정에서는 그가 미라이 시리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사를 제거하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헨유림을 위협했으며 그 과정에서 킴 제야이훈의 사고를 계획하고 은폐했다는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유전이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테이준에게 보고했고 테이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제이아이훈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였다. HHU는 그의 아들이었고 그의 존재가 바로 한지올의 모든 악행을 파헤치는 시작점이었다. 테이주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아들이었던 제이훈과 유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한기올의 무자비함과 대조되어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결국 쟁 한디얼은 그의 범죄에 합당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 보상에 사용되었다. HA준이 테이준 사장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MI준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유림이 HA준을 맡기고 사라진 이유, 그리고 한지열이 JI훈의 사고 이후 MI윤 자신을 협박하고 HA준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